즉 시대에 거대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점은 그 거대한 변화의 초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향후 5년, 10년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정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행복한 일요일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알트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관점들을 우리 크롱님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제 영상에서 톱5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못 보신 크롱님들이 계신다면 어제 영상도 같이 확인하시고 또 오늘 영상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유익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리플의 중요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코인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매집해갈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하면서 투자 전략에 대한 디테일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관점인데요. 자, 먼저 점검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코인도, 물론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조금 예외로 둘 수 있습니다.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한 그 어떤 코인들도 몰빵 투자를 하거나 사랑에 빠져서 너무 과도한 물량들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알트코인들이 펀더멘탈보다는 내러티브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투자의 관점에서 이 코인이 펀더멘털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잘 구분해서 배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죠. 중요한 코인들, 메이저 코인들은 핵심 자산으로서 든든한 비중을 가지고서 꾸준히 이번 대세 상승장 전반을 두고서 관찰해야 되는 거고요. 위성 자산으로 분류한 코인 같은 경우는 매매 전략들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면서 중요한 변곡점에서 분할 매도 전략들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핵심 자산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코인이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갑자기 유의미한 물량을 태운다, 이런 전략들이 사실은 알트코인 투자에서 가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가치 인터넷으로의 성장, 이렇게 좀 그럴싸한 문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의 어떤 기조들을 살펴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RWA, 실물자산 토크나 영역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이 두 가지 영역의 TVL과 AUM이 계속해서 성장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배경에는 단연코 미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아울러서 RWA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국면들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뭐 별도의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세트로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은 가치 인터넷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가치 인터넷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동안의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었다라고 했을 때, 가치 인터넷은 말 그대로 가치, 자산, 자본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인터넷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RWA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어떤 키워드들과 맞물려서 본격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자, 톰리라고 하는 이 월가의 굉장히 저명한 인사가 있습니다. 펀드 스트렛의 공동 창립자인데요. 월가에서는 뭐 쪽집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월스트리트가 블록체인 위에 전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들이 선택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스테이블 코인과 RWA 그리고 그걸 묶는 금융이라고 하는 이 섹터들, 이 산업의 중추가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시대에 거대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점은 그 거대한 변화의 초기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향후 5년, 10년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이더리움의 공동 창립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샤프링크 게이밍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세프 루비는 이더리움의 가치가 현재보다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얘기는 현재 4,5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더리움이 40만 달러 이상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운영 중인 라이브 스터디에서도 강조를 드린 부분인데요. 이 수치 자체를 절대적으로 인지할 필요는 없지만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조세프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이더리움의 가치가 2배, 3배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서 100배라는 이런 수치를 던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톰 리와 조세프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뭐 내일 당장, 일주일 뒤, 1개월 뒤가 아니라 향후 5년, 10년, 20년을 겨냥한 발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급속도로 상승을 하면서 공급량이 2024년 1월 대비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RWA 같은 경우도 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토큰화된 실물자산 RWA의 AUM 규모가 2023년 초 대비로 무려 413% 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해석하자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의 이더리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도 다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에 블랙락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자본들이 8월 동안에 유입이 됐고요. 비트코인 오지, 즉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도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기업들이 재무 관점에서 이 이더리움을 채택하는, 즉 기업 트레저리 전략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 곡선들이 가파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앞서 조세프 루빈이 중심이 된 샤프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톰 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비트마인이 있습니다. 현재 샤프링크는 80만 개 훌쩍 넘는 이더리움을 매집을 했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15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이더리움 전략들을 굳건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4,500을 뚫느냐 마느냐, 이 부분들이 단기 관점에서는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좋은 기회로서, 즉 매집 포인트로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인데요. 솔라나는 이더리움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계속해서 본인들 이 솔라나로 확장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ETF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시커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 시커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벤트들에 대한 여러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일가에서 운영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USD1을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500만 달러어치의 솔라나를 매수를 하면서 유동성을 더 추가하는 국면들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의 패권이 다변화될 것이다. 결국 지금은 시장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지만 솔라나가 가파르게 따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추이들, 즉 증감률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높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솔라나는 성능에 최적화된 효과들이 있고요. 굉장히 초저가 수수료에, 그리고 TPS도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나오고 있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과 결제, 소액 거래에서는 이더리움 레이어 1보다도 솔라나가 더 선호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솔라나 생태계도 TVL이 약 3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00%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민코인 발행 플랫폼, 민코인이 거래되는 곳이 솔라나다, 이런 관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체질을 바꾸면서 디파이 기반, 그리고 솔라나 기반, 금융 기반으로서의 그 건재함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솔라나도 이번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블록체인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TVL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솔라나 TVL 기준으로 상위 5개 프로토콜은 USDC 발행사인 서클과, 그리고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인 카미노, 그리고 주피터, 지토, 생텀, 이렇게 5가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피터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이고요. 지토는 이더리움의 리도 파이낸스와 같은 성격입니다.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생텀은 이더리움의 이더파이와 같은 성격이죠.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매집하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번 시즌에 충분히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솔라나 마지막 장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솔라나는 계속해서 성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 안건이 98에서 99% 찬성으로 통과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로 인한 효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트랜잭션의 최종 확정 시간을 무려 100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능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속도도 더 빨라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솔라나가 계속해서 성능을 높이는 이유는 이 솔라나 기반의 가치 인터넷을 더 확고하고 더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라진 인터넷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는 물론이고 게임이라든지 디핑 같은 새로운 서비스들이 더 다채롭게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솔라나가 내걸고 있는 것은 탈중앙화된 나스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인터넷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에서 솔라나는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리플도 살펴볼 텐데요.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해서 가치 인터넷이죠. 이 부분들을 구축하는 것에 계속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XRP를 중심으로 결제 이상의 확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외신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매수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XRP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알트코인 대비로 인내심이 필요한 코인이다 라는 부분들도 강조를 드릴 텐데요. 자, 한번 매사리 보고서 점검해 보시면은 2분기에 시장이 좋지 못한 국면들을 보였을 때도 시가총액이 증가세를 보였고 전분기 대비 8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RLUSD의 시가총액은 2분기에 무려 49.4% 증가한 국면들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많습니다. 코인 마켓캡이나 주요 플랫폼에서 검색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100개 단위, 200개 단위가 넘어서는데 그 중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WA 시장도 꾸준히 증가하는 국면들을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가치 인터넷의 기조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거래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면서 1분기 110만 달러에서 2분기 68만 달러로 감소를 했고 1일 평균 거래량도 감소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XRP 레저의 모델이 거래 수수료 수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매사리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아직까지 XRP 레저가 굉장히 좀 다른 메인넷들에 비해서는 초창기이고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생태계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생태계 확장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개발자들과 많은 사용자들이 이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더 중요한 국면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 관련해서 최신 소식들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요. 계속해서 리플이 여러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맺고 있습니다. 결제 기업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에도 투자 유치를 했고 그리고 꾸준히 XRP를 채택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비보파워 같은 경우는 꾸준히 XRP 전략을 가져가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죠. 그만큼 여러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리플도 지금 지지부진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 관련해서도 한 가지 정도만 포인트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은요, 저희 라이브 스터디와 코인마스터 클럽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수익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선물 거래에서 CVD가 꾸준히 매도세를 보이다가 중립으로 전환을 했었고 최근에 녹색으로 변환되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 관점은 코인마스터 클럽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들을 갖다가 터치하고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큰 변화 방향성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한 조정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수위를 지금부터는 매집 포인트를 가지고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과연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메이저 알트코인들 4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전략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정말 다양한 알트코인들, 유의미한 알트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흐름들과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매매 전략들 함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요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오늘 영상 참고해서 각자마다의 알트코인 투자 전략 잘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